동기부여 365 돌아오지 못한 북파 공작원 7,726명. 북에서 돌아오지 못한 7,726명의 군번과 계급이 없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계속된 남북 대치 상황 속에 소리 없는 전쟁을 치렀던 그들은 바로 북파 공작원들이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때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항상 응징, 보복 계획이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수립됐습니다. 언제든 명령만 떨어지면 북으로 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전 훈련에 참가한 요원들은 특전사나 해병대 같은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었습니다. 군번도 계급도 없는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파 공작원이라고 불렸습니다. 분단 이후부터 국가에 의해 비공개리에 양성된 북파 공작원은 1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작전에 투입됐고 절반이 훨씬 넘는 7,726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0년간의 베트남전 한국군 전사자 5천여 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북파 공작 활동은 1968년 발생한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신조 등 31명의 북한 무장 병력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를 위해 청와대 인근까지 왔다가 종로 경찰서장인 최규식 총경 등을 숨지게 하고 사살 생포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한의 도발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북한 특수부대를 능가할 대북 응징 보복팀의 창설을 결정했습니다. 5.16 뒤 조폭이나 깡패들을 잡아들여 교화 훈련을 시키던 국토개발단을 인수해 북파 공작원 훈련기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북파 공작원 선발과 양성 작업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물색관이라고 불린 현역군 간부나 병무 담당 요원들이 전국을 누볐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환경이 어려운 고교생이나 20대 초반 청년들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의 목을 따는 특수부대가 생긴다. 죽으면 집안을 일으키고 살아 돌아오면 거액을 챙길 수 있다는 제안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젊은이들에게 솔깃한 것이었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기초체력 단련을 위해 30kg의 모래 배낭을 메고 양 발목에도 가까 5kg의 모래 주머니가 채워졌습니다. 야간 행군을 포함해 시간당 13kg를 주파해야 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보다 앞서는 게 당연한 목표였습니다. 사고로 훈련성이 죽거나 다쳐도 책임을 묻지 않는 무법지대였습니다. 북파 공작이란 특수성 때문에 극한의 조건에서 생존하는 훈련을 강도 높게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산악지대에서 장기 은닉하며 뱀이나 들쥐 등을 잡아먹고 연명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10개월 정도의 고된 특수훈련을 마친 뒤에 북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첩보 수집의 경우 단독 또는 2인 1조를 이루어 휴전선을 뚫고 들어가 북한군의 새로운 시설이나 장비를 촬영하거나 관측하고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무장인민은 10에서 20명의 팀이 들어가 주요 시설을 폭파하거나 노동당의 군부의 고위인사를 테러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생포당할 시 보안을 위해 군번이나 계급은 없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퇴임 베테랑 북파 공작원 A씨는 선제 공격보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보복 차원의 작전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임무 수행 후 살아돌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침투 작전은 있었지만 복귀 작전은 제대로 없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일했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건 멸시와 편견뿐이었습니다. 북파 공작원은
사형수나 무기수를 훈련시켜 써먹는다는 소문이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제대로 취업이 될 리 없었습니다. 친구나 이웃도 이들을 피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모나 형제가 없는 신체 건강한 독신 남성이 주로 북파 공작원이 됐습니다. 퇴임 후엔 보안 담당 형사가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와 동태를 파악해갖고 보안 유지 등에 협조하라고 협박하기 일쑤였습니다. 해외여행이 금지된 건 물론 여권에도 붉은 줄이 그어졌습니다. 병마와 생활고가 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7차례 정도 북파 공작을 수행했다는 팀장 출신 B씨는 함께 퇴임한 동료를 얼마 전 찾았더니 쪽방촌에서 심한 알코올 중독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며 나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김일성 만세를 부르며 소리를 질러댔다고 전했습니다. 극도의 긴장 속에 남북을 오가야 했던 젊은 시절 북파 공작원 활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트라우마로 남아 그들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부분 60에서 80대의 노인이 된 북파 공작원 출신들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8,00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친 일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된 공적 평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공적에 합당한 훈, 포장, 수여와 함께 조국을 위해 희생한 그 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위령탑과 추모 묘역 조성이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북파 공작원 생존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726명의 전우들이 모두 돌아오기 전까지 전쟁은 결코 끝난 게 아니다.